안녕하세요. 오늘 리코노미스트 얘기는 에너지 패권입니다. 다시 미중 전쟁이 시작된 곳인데요. 미국은 석유를, 그리고 중국은 여기 전기 배터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죠. 제목 The Changing Geopolitics, 에너지의 지정학이 변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자이고요. 소제목은 America's Dominant, 오일 석유의 미국의 지배력이 will not cow China, 중국에게 위협이 될 수는 없다. cow 하면 누구에게 겁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긴 문단인데 같은 내용끼리 좀 모아봤습니다. 스토리만 따라가 보면 첫 번째, 미국은 화석연료 생산에 있어서는 1등입니다. 그 결과 경제, 정치의 파워가 업이 되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인용구입니다. 미국은 now the number one energy superpower anywhere. 어디서든 우리는 슈퍼파워다. 에너지만 봤을 때. 역사적인 이면에는 after the Second World War,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경제가 막 발전하다 보니까 ability to consume oil 소비하는 능력이요. outstripped ability produce it, 생산 능력. 미국에도 석유가 나니까요. 이거를 초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the surge in domestic supply in 2010s, 2010년도에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셰일가스 혁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America can apply sanctions,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란과 같은 국가들한테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요 감소, 두 번째 기후 변화, 세 번째 전기 에너지. 여기서 중국이 나오는데요. 에너지 아웃룩 이라고 9월 14일에 BP가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석유 회사죠. Demand for oil may already been peaked. 아마 이전에 최고치 찍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하락할 일만 남았다라고 석유 회사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climate. 그래서 아무래도 fossil fuel에 대한 의존도는 이제 끝이 와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기후변화를 믿지를 않는 거죠. 석유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로비가 무서우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third shift, 세 번째는 electrification, 중국 얘기가 나올 차례입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수요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갑이 됐죠. 그 중에서도 중국 모셔오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석유 소비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refinery. 그 중국의 정제, 한국에서는 SK화학이 하고 있는 그런 정제를 하는 그 인프라가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미리 싸게, 지금 유가가 쌀 때 싸게 저장을 해서 이제 비쌀 때 풀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big finds. find가 여기서 명사입니다. 뭘 찾았냐? off the coast of Brazil, Guyana, 뭐 이렇게 많은 석유들이 나오고 있어서 competition for customers is likely heat up. 수요자를 찾는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결과한 예시가 있는데 그게 갑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얘기를 보면요. 또 China's position, 이렇게 갑이 된 중국의 상황 때문에 allow it undercut America's attempts. 미국의 어떤 시도가 방해를 받냐? Squeeze oil exporters. 대표적으로 이란이 있겠죠. 이란을 제재하려고 유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엔 안보리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 중국이 딱 비토를, 거부권을 행사를 하죠. 그 뒤에는 다 이런 에너지 외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예 중에 또 하나가요. China Development Bank가 러시아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한 회사는 오일 프로듀서고 다른 회사는 파이프라인, 송유관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떤 프로젝트였냐?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송유관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거를 보고 한 전문가가 얘기했습니다. As soon as the pipeline is built, 완공이 되면은 the balance power, 힘의 균형이 이제 supplier에서 buyer로 옮기게 될 거다. 아니나 다를까, after was built, 완공이 되고 나서 China refused to pay the agreed price. 지불하기로 한 거를 중국이 안 했다라는 거죠. 일단 뭐 다 완공은 됐고, 뭐 지금 마음이 급한 거는 러시아니까
하지만 중국도 에너지 독립성 정말 간절하겠죠.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을 이루어냈듯. 그래서 it still leaves you, 여기서 China, vulnerable. 차이나는 지금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acutely aware.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석유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그 호르무즈 해협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이 이란 출발 석유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떠날 때 그 공격을 받았죠. 그게 아마 일본대였다라고는 하는데 이거를 보고 중국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중국이 찾은 것이 대체 에너지입니다. Unable to be petrostate. 석유 국가가 될 수가 없으니까 electrostate, 좋은 표현이죠. 전기 국가가 되어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1000기가와트로 1000기가와트를 그 fossil fuel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 화석연료에서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데 445기가와트, 그러니까 여기에 반 정도 되는 것이 또 그 윈드 솔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중국에서는요, learn from foreigners. 이런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기술을 해외에서 배워요. 그리고 massive investment,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하고 관리도 authoritarian dictate to support, 보조금도 많이 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체 에너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원자재가 필요하대요. 그게 non-ferrous metals, 비철금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geological shortage, 매장량이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financing shortage, 이거를 개발하는데, 뭐 채굴하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자, rare earth, 그 희토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핸드폰에도 들어가는 그런 건데 지금 중국이 60%를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What do the battery looks like? 앞으로의 배터리는 어떤 형태일까? 혹은 Where is the supply chain? 공급망이 어디로 갈까? 이런 질문을 하려면 Where Chinese are probably 10 years ahead. 중국이 10년 정도 앞서 있다. 이런 중국의 영향력에 서방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미국을 포함을 해서. 전문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lmost liken it to Huawei. 나는 이거를 하웨이에 비교를 하겠다. Wake up! 일어났더니 in their control of the world. 중국이 여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더라. 하지만 그래도 경쟁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Panasonic in Japan, 그리고 LGchem, LG화학이죠. 이런 나라들도 있다, 견제할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코노미스트는 자기 얘기를 하면 이거에 반대되는 얘기도 곁들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주는 아니죠. 중국이 이렇게 그 자국 내에서만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도 많이 합니다. 인프라 건설을 많이 하는데 nations wary of China's influence.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패권이죠. 미국이 그러했듯이 중국에게도 이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는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infrastructure diplomacy, 인프라 외교라고 해서 그 자원 외교의 한 부분이겠죠.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소스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외교가 might prove as important to Chinese power in the 21st. 21세기에는 중국이 이 시장을 더 키워간다면 큰 패권을 쥐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As a protection of sea lanes. 레인은 그 해안 그 선이잖아요. Was to American power in the 20th. 이거는 뭐냐? 그 미국이 해외로 진출을 할 때 배 타고 네이비가 가서 싸우고 그 경제 영토를 넓히고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수단이 바로 중국에게 있어서는 전기라는 겁니다. 중국에 가면 뭐 전기차, 버스, 자전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이면에는 중국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